밤이 깊어질수록 사방이 고요해진 방 안에서 무심코 스마트폰을 켜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위아래로 쓸어내려 본 적이 있으신지요? 한때는 수많은 연락처와 끊이지 않는 알림음으로 가득했던 화면이 이제는 해가 갈수록 지독할 정도로 조용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 울리는 알림마저도 이제는 설레는 안부 전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결혼이나 부고를 알리는 경조사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날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수많은 인연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의 사람이 이토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어느 외로운 밤 문득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은 아닐까 하는 서글픈 후회와 자책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중년에 접어들어 인맥의 테두리가 좁아지는 것은 결코 당신이 삶에 실패했거나 외톨이가 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더 깊어지고 내 삶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만을 남기기 위해 스스로를 정화해 나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성숙한 진화의 과정입니다. 매일 밤 당신의 삶을 바꾸는 단단한 한 페이지, 유노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왜 그토록 친했던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나가거나 내가 먼저 멀어지게 되는지 그 잔인하고도 필연적인 진짜 이유를 마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빈자리를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인이자 쉰을 넘어선 중년의 삶을 가장 담백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유재석의 인연법을 통해 채워보고자 합니다. 남들을 위해 웨이스트렌과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느라 지쳐버린 당신의 영혼을 위해 유노트의 세 번째 기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록, 나이 들수록 카카오톡이 조용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40을 지나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오랜만에 들려오는 초등학교 동창회나 대학 시절 친구들의 모임 소식이 반가움보다는 은근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나간 자리,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들에 잠시 옛 추억에 젖어들기도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알 수 없는 거부감과 피로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꿈과 낭만을 이야기하던 친구들의 입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은근히 섞여 들어오는 자식의 명문대 합격 소식, 교묘하게 포장된 강남 아파트 평수와 새로 바꾼 수입차 자랑, 혹은 남편의 승진과 재산 이야기가 대화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 대단하다며 영혼 없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가슴 한 구석이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내 자식의 평범함이, 내 삶의 소박함이 마치 그들에 비해 뒤처진 것만 같은 묘한 열등감과 비교 피로감에 온몸의 에너지가 갉아먹히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임이 끝나고 홀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 혹은 운전대를 잡은 늦은 밤의 귀갓길에 우리는 실컷 사람을 만나고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공허함과 쓸쓸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친구를 잃어버리는 첫 번째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니라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그 독해진 관계의 피로감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문을 닫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감정의 총량과 정신적 에너지가 결코 무한하지 않음을 몸소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노부모의 건강을 걱정해야 하고
다 자란 자녀의 미래를 뒷바라지해야 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 직장과 노후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내 앞에 놓인 삶의 무게만으로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 굳이 내 귀중한 주말 저녁을 투자해가며 남들의 자랑거리를 들어주고 돌아와서 밤새 소가리를 할 만큼 우리의 내면은 한가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는 사람이 많고 마당발인 인생이 성공한 삶이라 착각하지만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나를 관객으로 앉혀두려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거품이 빠지고 내 삶이 비로소 단순하고 명료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카카오톡이 조용해진다고 해서 내 곁에 친구가 몇 명 남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서글퍼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 남은 인생을 위한 진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기록, 감정의 가성비와 에너지의 한계입니다. 20대와 30대에 우리는 참으로 뜨겁고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만나 밤새 술잔을 기울일 수 있었고 나를 힘들게 하는 타인의 하소연이나 불평불만도 몇 시간씩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있었죠. 내 감정과 에너지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서 아무에게나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도 언제든 다시 채워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쉰을 바라보는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제 이전과 같지 않다는 신호를 하루가 다르게 끊임없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무겁고 온종일 일터에서 쏟아부은 에너지는 퇴근길 무렵이면 이미 바닥을 드러냅니다. 중년의 나이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결코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자원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중년들의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앞을 보면 연로하신 노부모님의 급격히 건강해지시는 모습과 늘어가는 병원비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뒤를 돌아보면 아직 완전히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갈 길을 가로막습니다. 직장에서는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감과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체력 때문에 그저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해 내 한 몸과 가정을 건사하는 것조차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이 지극히 솔직한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의 뇌와 마음은 생존을 위해 인간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감정의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기 삶의 불평불만과 시기질환 혹은 신세 한탄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인연들을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이제는 우리에게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의리라는 이름으로 혹은 인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소중한 저녁 시간을 쪼개어 누군가의 훈계를 들어주거나 영혼 없는 대화의 장단을 맞춰주는 것은 중년의 우리에게는 치유가 아니라 차라리 고문에 가깝습니다. 가끔은 내가 먼저 친구들의 연락을 피하고 모임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내 모습을 보며 내가 나이 들어 너무 이기적이고
팍팍하게 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절대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한, 내 영혼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한 지극히 본능적이고 성숙한 생물학적 방어 기제입니다. 남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내 감정을 철저히 아끼고 비축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의미한 사교와 가짜 위로의 자리에 낭비되던 감정의 에너지를 과감히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중한 에너지를 오직 나 자신을 돌보고 내가 진짜 목숨 바쳐 책임져야 할 내 가족과 소수의 진짜 인연들에게만 집중하는 것. 이 현명한 감정의 다이어트야말로 쉰의 문턱에 선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단단하고 영리한 삶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기록, 유재석의 담백한 인연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쉰의 나이를 넘어서며 수백 명의 동료들과 수천 명의 대중들 한가운데 서 있는 국민 MC 유재석. 그는 연예계 최고의 마당발로 통하지만 정작 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지독할 정도로 단순하고 단조롭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연예계의 흔한 밤샘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며 방송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거나 혼자 운동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정돈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 거대한 인간관계를 이토록 오랜 시간 잡음 없이 그리고 외로움 없이 단단하게 유지해 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의 담백한 인연법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한 친구라면 자주 연락해야 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며 주말마다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이 뜨겁고 끈적한 관계야말로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로감을 주는지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상대에게 거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만큼 깊어지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가 가진 날카로운 삶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유재석이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지석진이나 박명수 같은 절친한 동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면 결코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집착하거나 무리하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맛도 색도 없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몇 달 동안 연락 한 통 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는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하고 덤덤합니다. 서로의 재산이나 자식을 비교하며 평가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묵묵히 응원해 줄 뿐입니다. 동양의 고전에서 말하는 군자의 사귐은 담담하기가 물과 같다 라는 군자지교담 여수 준 지치처 단 바세루쉬의 미학이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우리 중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인연 역시 바로 이러한 담백함입니다. 젊은 날의 인연이 온몸을 불사르는 뜨거운 용광로 같았다면 쉰을 넘어선 중년의 인연은 은은하게 우러나는 따뜻한 찬물 같아야 합니다. 너무 뜨겁게 다가가 상처받지도 말고 너무 차갑게 돌아서서 외로워지지도 않는 것. 서로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에서 인연을 가장 오래 그리고 아름답게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친구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맥이 좁아진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 곁에 남아있는 소수의 인연들이 이토록 담백하고 단단하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장 현명하고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록, 홀로 서는 연습, 남은 인생을 가볍게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관계가 줄어들고 주변이 고요해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등 떠밀려 버림받았을 때 느끼는 수동적인 고통이지만 고독은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기 위해 스스로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전반전 동안 우리는 참으로 숨가쁘고 벅차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직장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괜찮은 인간으로 기억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의 기준에 맞춰 나를 채찍질해 왔죠. 정작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할 때 진심으로 평온해지는지, 내 영혼이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 가만히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이 40을 지나 쉰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속을 갉아먹는 가짜 인연들로 가득 찬 화려한 무대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아무런 가면을 쓰지 않고도 편히 쉴 수 있는, 오직 나만을 위한 조용하고 단단한 공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홀로 서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내키지 않는 동창회나 소모적인 사회적 모임에 나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시간에 홀로 조용히 동네 숲길을 걸어보거나 정성껏 우려낸 찻잔을 마주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초 하나를 정성껏 돌보며 살아있음의 그 고요한 경이로움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가볍고 담백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외톨이가 되는 고립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신적 자립입니다. 내 삶의 가치와 품격은 결코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친구의 숫자가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진 깊은 밤, 홀로 침대에 누웠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고 자유로운가, 오직 그것만이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말해주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남은 인생의 후반전은 나를 이용하려는 가짜들을 위해 낭비하기엔 너무나도 짧고 귀한 시간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로 서는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으로 담담하게 읽어내려간 유노트의 세 번째 기록,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는 진짜 이유와 유재석의 담백한 인연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젊은 날에 화려했던 인맥이 바람 분 뒤에 낙엽처럼 쓸쓸하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홀로 가슴 아리했을 당신에게 오늘 밤 유노트의 이야기가 자책 대신 따뜻한 위로로, 불안 대신 단단한 평온으로 닿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든다는 것은 내 인생이라는 한정된 시간의 무대 위에 얼마나 많은 관객을 앉혀둘 것인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무대 위의 시끄러운 조명과 가짜 박수 소리를 과감히 걷어내고 오직 내 영혼의 안녕을 돌보며
내 곁에 남은 소수의 진짜 인연들과 맑은 물처럼 담백한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중년의 위대한 처세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남들의 자랑 섞인 대화 속에서 내 소박한 삶을 증명해내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했던 무거운 시선과 의무감은 이 깊은 밤의 어둠 속에 온전히 묻어두십시오. 그리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가장 가볍고 평온한 휴식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유노트가 머리맡에 전해드린 이 조용한 기록이 지친 마음에 작은 안식처가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 매일 밤 유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함께 열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처럼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홀로 중년의 쓸쓸한 계절을 지나고 있을 소중한 동창이나 친구가 떠오른다면 오늘 밤 이 따뜻한 위로의 기록을 카카오톡으로 나지막이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오는 결코 잘못 살지 않았다. 는 그 어떤 거창한 말보다 이 조용한 영상이 그 사람의 외로운 밤을 지켜줄 가장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울 것이며 당신의 담백한 진심을 알아주는 진짜 인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유노트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단단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